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첫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산화환원이랑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화학 반응으로서 꼽는 게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합성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엽록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류 안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예, CO2 하고요. 그 다음에 물 H2O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빛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합성을 하죠. 예, 뭘 합성하죠? 예,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시니까 이제 포도당의 이제 화학식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포도당은 C6H12O6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C6H12O6 그래서 이제 포도당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O2 산소를 갖다가 방출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우셨을 것이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 산소가 여기 많이 이제 발생을 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산소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도 지금 산소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숨 멎어서 죽어요. 그렇죠? 산소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동식물들에게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좀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남세균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닷속의 산소의 농도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이 산소를 기반으로 해서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대기 중으로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쭉쭉 올라와가지고 산소끼리 또 뭉쳐가지고 뭘 만듭니까? 오존층, O3라고 하는 오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 오존들이 쌓여있는 그 대기의 영역을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오존층이라는 게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주죠. 자외선을 차단해 주면서 지표면에서도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게끔 사람하고 나무 좀 그려봤습니다. 지표면에서도 이제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좀 연결해서 이 광합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라는 게 뭡니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땅 속에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다 보면은 얘네가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화석연료가 불에 잘 타죠, 그렇죠? 화석연료가 불에 타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여기 특히 화학 파트에서 뭐 연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소하고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불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하고 이제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요 많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많은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필요하게 CO2하고 수증기 이제 이런 것들 좀 내보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내게 되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화석연료 많이 태웠죠.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은 이제 뭐 산업혁명하고도 연결이 된다. 산업혁명.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증기로 이제 증기기관차 요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다. 이 정도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태워요. 석유, 석탄 많이 태워가지고 우리가 전기 생산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굴리고요. 배, 그리고 비행기 이런 운송 수단에도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죄다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문제되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많이 태우다 보니까 여기 CO2,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에 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우리 인류 사회에 문명이 좀 많이 발달되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 철의 재련,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여기는. 여기까지도 좀 지울게요.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Fe잖아요. Fe. 그런데 이것이 자연 상태에 그대로 냅두면은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요. Fe2O3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광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철광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철광석. 돌덩어리예요. 이렇게 이제 철을 포함하고 있는 돌덩어리. 그거를 철광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철광석에서부터 다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철광석에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부르고, 이로부터 무슨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철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죠. 철기 시대가. 그래서 강한 철을 가지고요, 농기구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하면서 또 인류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철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이죠. 각종 기계 장치라든지 또 뭐 건물이라든지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런 데에도 우리는 철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류 문명이 많이 또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광합성이라는 어떤 화학 반응,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 이것도 다 화학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철을 재련하는 과정, 이것도 화학 반응인데,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역사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O2죠, 산소. 이 산소, O2, 산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철을 재련할 때 보시면은 이 O, 산소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지 철이 되거든요. 역시나 또 산소가 관여를 합니다. 이 역사를 바꾼 중요한 화학 반응들이 모두 다 산소가 관여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앞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 그래서 화학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광합성이 뭔지, 화석연료의 연소가 뭔지, 그다음 철의 재련이 뭔지, 지금 요거는 가볍게만 보시고요. 얘가 산소가 모두 다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고, 이런 거를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